독재 정권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분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입니다. 촛불명령 제1호의 완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국회 본회의 시작했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이제 비쟁점 법안부터 이제 우선 처리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의원도 어떻게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하시는지요? 오늘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면은 네. 1번 타자로 우리 김기현 의원이 들어가고 네. 제가 이제 김기현 의원이 다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2번 타자로 들어가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권성동 의원님이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오늘은 따로 하는 일이 그럼 없으신 거죠? 우선 필리버스터 절차를 말씀드리면 네. 오늘 130개 법안 중에서요. 공수처법, 5.18 특별법, 뭐 전단법, 전단 그 삐라법 있죠.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지금 필리버스터에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5개를 제외한 125개 법안 네. 여야가 이제 뭐 처리해도 되겠다 합의 처리하는 것은 먼저 우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전원회의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정회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토론하고 네. 그러면 아마 6시 이후에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공수처법부터 이제 필리버스터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의원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오늘 밤 자정까지 하고 그 필리버스터도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네. 내일 2시에 임시회를 열어서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것은 지체 없이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는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절차를 국민의힘이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국민들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수당이 힘으로 의석수로 국회법 절차를 위반해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할 때 소수당이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필리버스터입니다. 네.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시간 제한 없이 반대 토론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만 보장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밤 12시까지만 허용을 하고 내일에는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그 몇 시간 안 되지만은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이라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 공수처법의 반헌법성, 부당성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이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법을 다시 재개정하려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절절하게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하게 그런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권성동 네. 의원님께서 좀 발언하신 걸 하나 교정한다면 저희가 이제 안건 조정이나 아니면 필리버스터나 이게 국회법에 나와 있는 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불법적으로 뭘 날치기 처리했다 하는 말은 국회법에 근거하지 않고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안건 조정위를 또 국민의힘에서 요청했을 때 그것도 응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반 의석 찬성으로 지금 다 이제 의결을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불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민주 절차라는 거는 실체적인 정당성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당한 목적이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건 조정위원회 열렸다고 하는데 안건 조정이 열려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더 심사를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은 합법이지만 내용상은 불법이라고 위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도거든요.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수기하고 그리고 충분히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사안의 핵심이 뭐고 중요성이 뭐고 이것이 우리 국민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게 대의제도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의제도의 근본을
몰각시키고 형식적으로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 법대로 해라. 그래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대로 좀 아니, 하고 있다. 합의하려는 노력조차도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민주당이. 말씀드리고 네. 총선을 하는 이유도요. 다수결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선 때 저희가 이제 과반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단 공수처법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버스터하고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에 이루어집니다만은 이후에 또 이제 남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후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내일 자동으로 표결하면 되지만 민주당이 내일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통과시킬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방법은 달리할 게 없고요. 네. 그것도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번 정기국회는 오늘 자정으로 끝납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동으로 끝나요. 필리버스터도.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임시회를 엽니다. 그러면 공수처법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5.18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해요. 네. 그리고 한 24시간을 하든지 뭐 10시간 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 필리버스터도 너무 시간을 오래 끈다. 그러면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분의 3의 의석수가 180석인데 지금 민주당 자체 의석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예. 뭐 정의당이라든가 네. 아니면 무소속 의원들 하면 180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 계산대로라면 또 이게 계속 이제 다 통과가 될 것 방법이 같아요. 두 가지죠. 20대 국회 마지막 그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때는 자기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원래 임시국회 열리면 30일 열리게 돼 있어요. 그 30일이 아닌 뭐 3일을 열리든 하루를 열리게 되면은 그 안건 표결을 하게 돼 있고 그 안건도 그 회기 결정의견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필리버스터 보장인데 보장을 안 했어요. 우리가 여당일 때는 그 당시 테러 방지법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네. 그때는 무제한 토론을 하는데 그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만 다 들어섰고 9일 동안 보장해 줬어요, 우리는.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는 하루씩 임시국회를 쪼개 국회를 해서 하루를 해주고 거기다가 자기들은 찬성하는 사람이 원래 반대하는 사람만 토론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를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은 아직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만 지금도 이번에도 아마 20대 국회처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법에서 소수당을 위해서 보장해 준 제도니까 좀 원래 가진 사람이 좀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데 아니 의석에서 그렇게 다수 의석을 줬으면은 소수당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잘 달래서 그 소수당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면서 원래 있는 사람이 좀 양보를 해야지 없는 사람이 뭘 양보를 합니까? 네. 그런 정신을 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국민이 다수당을 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결국 협치가 안 된다. 그리고 통합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최소한 필리버스터만큼은 이틀이든 사흘이든 열흘이든 간에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루밖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권성동 의원님 필리버스터는 제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권성동 의원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후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법사위 상황을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회의장입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윤 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으려고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를 저지하는데요.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봉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오른손을 붙잡힌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려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위원장이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의사봉을 뺏고 손을 잡고 그래서 의사봉도 칠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은 엄연한 의사 방해 행위이고 우리 이 국회법은 이런 경우에 매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권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해양축산인데 지금 거기 법사위에 지금 들어가셨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는데 지금 들어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의 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네. 일방 통행식을 운영하려고 그래서 제가 전직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서 법사위 전통을 좀 지켜라.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냐? 제가 항의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저기에 대해서 항의하러 집합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민주당에서는 저 상황을 두고 지금 정확히 의사봉을 붙잡은 걸 문제 삼은 건지 아니면은 저렇게 들어가서 제지하는 것 자체를 지금 문제 삼은 건지 지금 국회 선진화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화면에 비치지 않은 장면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제가 김남국 의원한테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안건 조정이 회의장, 소회장도 집단적으로 몰려가서 사실상 회의를 방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화면을 보셨다시피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려고 할 때 손을 물리력으로 제지했거든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그러셨나고 깜짝 놀랐더니 권성동 의원은 그냥 약간 이제 소리만 쳤는데 저거는 국회 선진화법 165조, 166조의 명백한 위반이고요. 저희가 저거를 고소를 하게 되면 저거는 기소를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거든요. 그리고 또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 166조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제 삼을지 말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네.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항의하러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방망이를 의사봉을 두드리는 행위가 법안 가결의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이미 법사위원장이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방망이를 두드리나 안 두드리나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보여주기 위한 행위거든요. 네. 이미 법안 통과는 된 거예요.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방해한 게 없습니다. 방해의 결과에 이르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선진화법으로 해당도 안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얼만큼 속이 좁은지 속이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권성동 의원님도 방금 의결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의결이 이거 무효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고 실제로 발언을 하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면 실제로 효력은 있는 건데 이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의의 마무리 행위로 이제 저걸 하는데 저걸 방해했기 때문에 저것도 회의 방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공수처법 개정에 워낙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다 무더기로 법안들이 지금 통과가 됐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도 지금 논의가 지금 안 된 상황인데 환노위. 아, 네. 자, 이거 못 믿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 청사진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정도 일정표는 좀 공개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소수정당의 어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그르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대재해기업 피해 처벌법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저희들도 좀 덜 된 상태이고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제대로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것은 이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에서 공정거래법과 이제 상법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의원총회를 좀 길게 했어요. 길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이러저런 이제 의원님들의 이제 의견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10개 조항 중에서 1개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럼 9개를 다 그럼 처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처리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의당 뜻대로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네? 정의당 뜻대로 처리해 주기로. 아니 그러지 않고요. 예. 지금 통과된 법대로 이제 통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6명이고 그중에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안건조정이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3명이고 정의당 1명, 국민의힘이 2명이었어요. 네. 근데 정의당 의원한테 정의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것이고 민주당도 대통령 공약으로 폐지하자 그랬어요. 또 민주당 의원들도 폐지하는 안을 냈어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 경찰에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이 너무 들어가잖아요. 검찰에. 그럼 검찰의 힘이 강해진다. 검찰을 힘을 빼야 되는데 검찰 힘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기승전 검찰 힘 빼기거든요. 검찰이 강해지는 거는 볼 수가 없다 해서 갑자기 대통령 공약이고
소위 좌파 진영의 오랜 수건 사업이 이거예요. 전속 고발권 폐지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공수처 설치하는 건데 그래놓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주겠다고 안건 조정에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정안을 낸 거예요. 다시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이거 완전히 날 사기다, 사기당했다, 속았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정당이 당당하게 안 되는 걸 안 된다 그리고 설득을 하고 그러면 니는 협조 못 받는 이거 다른 법안도 그걸 못 하겠다라고 해야지 그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적으로 그 속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런 속임수를 쓴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 나온 김에 쪽을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담합 같은 거 행위 있으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고 공정위에서 이제 고발이 고발을 세죠. 해야 예. 되는데 그거를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폐지안이 나왔던 거를 그대로 먼저 정의당 폐지안- 아니 그 예. 안건조정위에서는 그렇게 갔다가 전체위에서는 다시 뒤집은 상황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속 고발권이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검찰에 고발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공정위만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의 기소 독점처럼 고발 독점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을 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마음이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법이 통과될 때는 음양을 다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실제로는 중소기업 여기에 이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 법을 이제 폐지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이제 재벌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을 저희가 편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견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정경제 3법 이게 지금 그 저기 안건 조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정의당이 민주당 손을 안 들어주면은 통과를 이 법이 이번에 못하는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안건 조정을 통과시켰는데 정무위 전체에서는 수정안을 다시 내가지고 바꿔버렸죠. 바꿔버린 거예요. 전속을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쏘은 거죠. 100% 쏘은 거죠. 그래서 예. 자 정의당에서 어제 상황에서 배진교 의원이 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잠깐 듣고서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속 고발권 유지와 관련돼서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적어도 CVC와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논의하지 않은 안건을 의견 교환도 없이 수정안으로 바로 제출해서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기록에 남기고 이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난 20대 국회 말에 위성정당 문제 때문에 민주당한테도 뒤통수 맞았잖아요. 두 번에 걸쳐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속인 민주당이 더 나쁘지만은 정의당도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진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숨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너무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거는 개개의 법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찬반을 나눠야 되는데 네. 이 친구들은 자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관없는 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법안 이런 식으로 법안 처리를 하면은 정말 저는 부작용이 나옵니다.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전속 고발권은 폐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별개로 수정안은요. 법안 소위에서 나온 거를 전체 상임위에 수정할 수 있고요. 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냅니다. 오늘도 수정안이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아니,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약속한 건 지켜야죠.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과도한 자,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일각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민주당이 당초에는 이게 사실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검찰의 이제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는 이제 그렇게 주로 보도를 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견 기업 이런 데는 다 찬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또 피해를 더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보류해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해 왔다는 거예요. 당 지도부. 검찰 상황을 본 건 아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게 뭐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고치는 현행 유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고치자 이렇게 된 저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당부, 전속고발권을 존속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그 당부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 정당이 소위 말해서 집권 여당이 소수 야당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거는 머리가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줘야죠. 그 약속을 24시간도 안 돼, 12시간도 안 돼서 번복하는 저 행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도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정치 신의를 완전히 깨트리는 행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자, 국회 법안 얘기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못은 박지 않았지만 다들 오늘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내놓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관련 사과 혹시 미루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탄핵 자체가 아니라 혁신 관련해서 사과하겠다고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좀 방향을 바꾼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 궁금한 게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사과에 대해서? 이제 보수의 저는 제 생각은 이제 개인적으로 네. 보수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양심,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의 당부가 재심에 의해서 뒤집혀지지 않는 한에서는 그걸 우리가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리 당의 잘못으로 규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말 생각을 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저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민주당의 독선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이 입법 오늘은 아니다. 온 입법과 관련해서 오늘 하는 거는 시기적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 의견이 우리 김종인 대표한테 전달에 대해서 조금 시기를 늦출 뿐이지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게 무슨 약화를 시킨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우리 당 입장에서 사과를 했고 전 개인적으로 많은 사과를 했어요. 또 대선 총선에 패배한 후에도 많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정말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 안 했다고 이렇게 강변하는 민주당보다는 이 사과하는 태도보다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과는 다른 말로 한다면 준법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를 탄핵하라 얘기했고요. 국회에서 탄핵했고요. 헌재에서 인용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만이 좀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법부인 국회와 또 헌재에서 이 탄핵한 걸 가지고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당내에서 이제 반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미루는 것 같은데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겠다는 태도는 좋다고 보는데 이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이 시끄러우면 나는 아버지를 사퇴하겠다.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하는 것은 좀 어른답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발언한 적이 없어요. 비대위원장을 뭐 그건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혼자 얘기했죠. 생각. 그래서 당내 반발이 좀 있더라도 사과하는 것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많은 곳에서는 예상을 하기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아마도 공개적으로 사과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징계위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이 감찰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수사 중단 지시를 하고 사건을 감찰부에서 하지 말고 이거 가져와서 고검에서라 하고 이제 이 수사 주체를 바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그 수사 주체를 바꾼 것이 아니고 감찰부가 감찰 과정에서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인권을 침해를 했으니까 그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 고검에서 수사를 하라는 거지 뭐 감찰부의 감찰 자체를 막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감찰부든 뭐 인권부든 어느 부든 간에 수사 과정에서 또 감찰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 그런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아주 적절한 조치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대검 감찰부가 감찰 규정도 지키지 않고 그다음 법도 지키지 않고 또 자신들이 입수한 그 저기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될 그런 저기 전화 통화 내역까지 그가 개인에 대한 그 윤석열 총장 부인의 통화 내역까지 다 공개해 버렸거든요 감찰위원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찰을 하던 감찰부장이 또 수사를 받고 또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고 또 검사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서로 맞고소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검찰 개개인이 스스로 검찰의 통제 안에서도 못 있고 검찰 스스로도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비대화되고 공룡화된 권력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면서 절시 느낍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통과되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공수처가 통과돼도 이런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요. 네. 이 감찰 과정에서 위법 불법성은 그 배경에 누가 있냐? 추미애 장관이 있고요.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이 무리한 지시를 하다 보니까 대검 감찰부장이 무리한 감찰을 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여쭙겠습니다. 내일 이제 징계위가 열리는데 이제 마지막 변수로 일컬어지는 게 이제 차관하고 검사 2명 그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건 그 자체 회의 내에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론이 내일 안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또 저기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사람들이 또 7명 다 불러들이면 그렇게 되면 또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취업준비생이 면접관 난 저 사람 심사 못 받겠다. 저 사람 좀 뭐 못 들어오게 해달라. 또 면접관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좀 정보를 알려달라.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징계에 회부된 피징계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저런 거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징계를 받고 그 결과에 담담하게 겸허하게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을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징계도 일종의 재판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까지 못 들어가고요. 차관이 이미 법무부 장관하고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 이미 그 자기 핸드폰 노출로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은 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기피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경도돼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부 여당이 이 입법 독재,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 경향에 비춰봤을 때는 내일 모든 총장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결정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정이 날 가능성도 예.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 보신 거군요. 자,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대한 두 분의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